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3700님, 애초에 영부인께서 포토라인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도 녹취도 검증 가능한 자료도 없으면서 사과했으니 믿으라고요. 김 여사는 명품백 한 개의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을 제출해도 모자랄 판에 압수를 하다니요. 하다니요. 점점점.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휴대폰을 지금 압수했다는 거에도 분노하신 모양이죠. 검사들이 휴대폰 이분이 어떻게 정확히 뭘 의미하고 네.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들이 휴대폰을 압수를 당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다 놓고 그러니까 들어갔더라고요. 휴대폰을 제출해도 모자랄 판에 검사들이 휴대폰을 압수하다뇨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밑에 아이디가 답답하네요. 예. 아, 진짜 답답하네. 요즘 세상이 이거랑 예. 잘 맞는 것 같은데 김 여사 비공개 조사 중에 폭발물 테러 위험 때문에 검사들 휴대폰을 반납했다고요? 왜 아예 소금 뿌리고 들어오라고 하지 그랬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약간 유머러스했습니다. 예. 아, 재미있으셨나요? 아, 네. 제 유머 감각에는 항상 약간 부정적이신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솔직하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라니요. 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한 사건에 대해서 이 대응이 전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하나하나씩 뭐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위험하고 뭐 검찰 조사실은 좀 뭐 위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과연 그 누구의 지시인가 과연 아니, 대통령 지금 그 변호인 분이 계속 그 주장을 하시죠. 예. 네. 그런데 변호인분의 저도 언급을 안 합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니 그게 수준이 이렇게 낮아 보여가지고 뭔가 공박을 하려면 저건 약간 얘기가 되는데 이래야지 이렇게 그쵸. 공박을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뭐 설득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대응하기가 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는 예.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예. 돈이죠. 돈에 관련된 예.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준비했는데. 오윤혜 씨 취향 중에 가장 잘하는 건 돈입니다. 그거 좋은 뜻인 거죠? 물론이죠. 돈이야 뭐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고.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그쵸? 오늘도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하죠. 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제 KBS가 주관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를 주장해서 당 안팎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먼저 종부세 관련해서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며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한다는데 지금도 기준이 제가 보기엔 공시지가가 12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실거래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억 안팎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어떤 철학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갑자기 민주당. 그런데 네. 이 공시지가 12억이면 몇 퍼센트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전체 2.7% 정도가 2.7% 정도가 거주하시는데요. 네. 물론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그러면 재산이 있는 우리 국민은 세금을 내셔야죠. 그거에 대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징벌적 한 집에서 갖고 있는데 예. 실거주 하는데 예. 그게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었는데 이게 네. 너무 뭐 정책도 잘못해서 20억이 됐어요. 와. 근데 제가 됐다는 얘기가 돼. 만약에 저도 모르게 간판이 나와가지고 네. 20억이 됐으면 네. 제가 세금을 내야 되면 징벌적이에요. 그게 그럼 난 그런 징벌 좀 받고 싶어요, 정말. 오히려 그게 무슨 징벌입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징벌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민주당의 입장과 너무 내세웠던 다른 거와 거죠. 너무 다른 것 같아. 근데 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냐 하면 집값들이 많이 오르니까 유권자 중에 이제 이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 좀 더 많아졌겠죠.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 또 표를 생각하는 정당으로서는 이런 분들의 어떤 표를심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아직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2.7%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 국민의, 네. 전체 자가에. 그 2.7%의 분들한테
지금 안 그래도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 오면서 민주당이 예, 네. 2.7% 정도의 그것도 많은 세금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네. 근데 그것마저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물론 본인이 얘기한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 어떤 세무사의 글을 떠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K 세금 제도이다. 아, 네.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당이란 거는 네.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많이 원하면 바꾸는 게 또 바꿔야죠. 고집 부릴 게 아니고.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선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어떤 서민 정당, 그다음에 중산층의 정당을 지향할 때는 네. 이런 걸 바꿀 때는 적어도 부자 감세의 일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바꿀 때는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걸 한번 툭 던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네. 국민들에게 이런 종부세 같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아주 강하게 주장해왔던 정책을 바꿀 땐 적어도 당내에서 뜨겁게 논쟁을 한다든가.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간은 그냥 갑작스럽게 툭 던진 듯한 느낌에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이렇게 가자는 아니고 이걸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이런 검토조차도 당대표가 확정적인 분이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걸 던져버리면 국민들은 뭐지 하는 생각을 저는 뭐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어떤 종부세 같이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설득력이 있나? 그리고 설득하려는 과정이 있었나? 그렇죠. 설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부동산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 죄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강남에 집 한 채에 있는 것도 물론 그분들은 억울하겠죠. 뭐 억울할까요? 저는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5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종부세를 당신은 올해부터 내야 된다. 네. 고맙죠. 그걸 어떻게 징벌이라고 표현합니까? 징벌. 네. 그건 징벌이 절대 아니죠. 네. 근데 그걸 징벌이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약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단어가 예. 또 이런 인식이 징벌적 과세라는 어떤 그 인식 자체를 동의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이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도입됐나 뭐 그럴 텐데 네. 이 종부세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는 정말 당내에서 근데 당내가 또 너무 조용해요 지금 보면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건 안 된다랄까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내도 너무 조용해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고 나도 언젠가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 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혜택이 나한테도 돌아올 거야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국민 국민들이 여론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2.7%가 공시지가 12억이니까 거의 매매가 20억 가까웠다는 건데 저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세금이 그만큼 높으면 집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는 정책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집값 올라오면 거기다 세금 깎아주고 또 더 올라오면 또 깎아주고. 그럼 집값이 계속 더 동방상승하게 되는. 그게 저는 무슨 정책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의 정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금투세도 논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1년간 1억씩 5년간 5억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된다. 이거야말로 청년들을 특히 청년들이 지지하는 데는 이유는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드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지 네. 월급은 적지.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투자를 나는 하잖아요. 인생을 네. 영끌해서 난 투자를 할 텐데 난 그래서 나도 1억 벌고 5억 벌고 할 텐데 세금 안 내니까 좋다. 이런 마음인 건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게 과연 1년간 1억씩 투자해서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데 근로소득세에서 지금 1억 벌면 한 2천만 원쯤 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야죠. 그 근로소득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분들이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한마디로 월급쟁이들이 1년에 1억 벌면 하여튼 2천쯤 낼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투자도 노력이니까 분명히 인정은 받아야 되지만 투자에서도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5년에 5억을 버는 분들이 절대 지금 보면 지금 1년에 5천만 원도 1%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금투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1%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좋은 거죠. 그 세상을 살면. 그러나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 세금을 없애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 동시에 이 세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오너 리스크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투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또 좀 세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없애는 방향도 부자 논의했으면 감세를 비판하기에는 더 정치한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인혜 씨 감사합니다.